경우의 수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가 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예제들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용어 몇 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시행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행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하면 바로 주사위 던지기예요. 이 주사위 던지기는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속 반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6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기 때문에 이 주사위 던지기는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표본 공간은 뭐냐?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 던지기의 표본 공간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되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그 주사위의 눈이 뭐가 나왔느냐 이걸 얘기를 하죠. 따라서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는 경우 2, 3, 4, 5, 6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은 뭐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전체 또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 하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얘기하죠.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표본 공간 중에서 자, 2와 4와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이 표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 4, 6이면 하나의 사건이 되는데 그 사건에 이름을 붙여주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건 부분이고요,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가 되는 건 뭐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결국 1, 2, 3, 4, 5,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냐 하면 표본 공간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이 표본 공간 전체지만 그거에 이름을 붙여주자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빠짐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또한 중복되지 않게 센 가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물어보면 자, 여기 2, 4, 6 해서 세 가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세야 되기 때문에 6을 빠뜨리고 두 가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요. 예를 들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를 물었는데 2, 4, 6, 6 이렇게 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6을 중복해서 셌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중복되지 않게 센 가지수를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대충 요 용어들 이해하시고 경우의 수가 뭔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관련된 예제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랬으니까 우리가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게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요, 자, 1과 7은 안 되죠. 주사위의 눈이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와 6 가능하고요. 그 다음 3과 5 가능합니다. 그 다음 4와 4 가능하고, 그 다음 5와 3 가능하죠. 그 다음에 6과 2 가능해서 총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빠짐없이 셌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유제 1-1번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합이
9인 것의 개수는 그랬네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9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그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것은 자 18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7 가능합니다. 36 가능하고요. 45도 가능합니다. 54, 그 다음은 63, 그 다음은 72, 그 다음은 81 요렇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 세고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누구도 있냐 하면 90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 27, 36 요거 이제 요렇게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순서가 바뀌네. 그럼 81까지 세면 되겠구나 싶지만 90이 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몇 가지인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세야 되기 때문에 90을 빼트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09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죠. 그죠? 예, 이거는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유제 1-2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공 2개, 파란색 공 1개, 노란색 공 1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색 공이 파란색 공보다 왼쪽에 위치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파란색 공보다는 빨간색 공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강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랑이 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이 노란색 공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공은 아무데나 놓여도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노란색 공이 놓일 위치만 결정해 주면 조건을 만족하게 이 공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빨빨파일 때 노란색이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노빨빨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이 빨강과 빨강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노빨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노란색 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빨빨노파 되는 거고 노란색 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빨파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란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도 4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대표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 B에 대해서 A가 1보다는 크고 그 다음 B보다는 작거나 같으며 B는 5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냥 여기다 A, 여기다 B 요 밑에다 주르륵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연수 그랬는데 A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A는 2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B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B가 2, 3, 4까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2일 때 B는 2, 3, 4 가능하고요. 그 다음 A가 3일 때를 보는 겁니다. A가 3이면 B는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 4 여기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 A, B에서 A가 4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4면은 B는 딱 4 하나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이외에는 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얘네들을 세주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이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유제 2-1번 보겠습니다. 음이 아닌 두 정수 xy에 대해서 7x 플러스 6y가 3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도 x, y 적는 겁니다. 근데 음이 아닌 두 정수 그랬으니까 x는 0부터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y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x가 0이면요. 요건 그냥 0 되는 거니까 자, y는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 5, 30이고 6, 6엔 36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선 0, 1, 2, 3, 4, 5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가 1일 때도 볼 수가 있겠죠. x가 1이면 y는 자, 요게 1이면 이제 7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6y가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y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 2, 3, 4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x가 2일 때를 또 보는 겁니다. x가 2면요. 얘가 얼마가 됩니까? 요게 14가 되기 때문에 6y가 누구보다는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0, 1,
이 3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8까지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 x가 3일 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y가 얼마냐? x가 3이면 얘가 21이 되기 때문에 6y가 누구보다는 여기서 21을 빼주면 1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0과 1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를 볼 수가 있어요. x가 4일 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8이 되기 때문에 6y가 4번가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y는 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x가 5가 되면요 안 되죠. 이미 x5라는 것만으로 이미 32가 넘어갑니다. 3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y에서 y가 0 이상의 정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이게 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빠짐없이 세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여기는 그거보다 하나 줄었으니까 5개. 그럼 여기다 적을까요? 6 더하기 5 더하기 여긴 4개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11, 15, 18 이렇게 되어서 총 18가지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2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 xyz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xyz다 라는 조건을 줬죠. 그럼 이럴 때는요 뭐부터 보는 게 편하냐 하면 요 개수가 제일 큰 거부터 보세요. 그래서 y가 얼마일 때 xg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가장 많이 들어가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걸 보면 되겠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여하튼 요거 4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y가 5가 되면 요거 자체가 15가 되기 때문에 x와 g는 그냥 0이 돼야 되는데 x와 g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y가 5면 안 됩니다. 그래서 y가 많으면 4까지 가능해요. 그럼 y가 4인 경우에 요게 12가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g가 equal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x는 1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이면 g도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2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2이면 이미 얘가 3을 넘어가기 때문에 g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g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제 y가 3인 걸 보는 거예요. y가 3이면 얘가 9가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g는 6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2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x가 2일 때 그 다음에 g도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x가 1일 때는요 g가 얼마? g가 4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x가 3이면 g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y가 3인 것도 본 거고요. y가 2일 때를 보아요. 그럼 y가 2면 얘가 6이니까 2x 플러스 g가 얼마? 9가 돼야 됩니다. 그럼 y가 2일 때부터는 이쪽에서 볼까요? x, y, g 이렇게 쓰고 요거 y가 2일 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 x, 2x 플러스 g가 9여야 되니까 x는 4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g는 1 되는 거죠. x가 3이면 g는 3 되고요. x가 2이면 g는 5 됩니다. x가 1이면 g는 7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더 이상 안 돼요. 그 다음 y가 얼마일 수도 있습니까? y가 1일 수도 있죠. 그럼 y가 1이면 얘가 3 되니까 2x 플러스 g는 12가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5까지 가능하죠. x가 5일 때 g는 2가 되고요. x가 4면 g는 얼마 됩니까? 요거 4 됩니다. 그 다음 x가 3이면 얘는 6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x가 2면 얼마 돼요? 요건 8, x가 1이면 g는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y도 1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본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몇 개인지 빠짐없이 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라지 ABC가 각각 앞면에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뒷면에 스몰 abc를 각각 적어 넣으려고 할 때
같은 알파벳이 한 장의 카드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 장의 카드가 있어요. 앞면에 대문자 ABC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얘의 뒷면에 이제 우리는 스몰 ABC, 소문자 ABC를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A 뒷면에는 스몰 a가 들어갈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B 뒷면에 스몰 b가, 그 다음에 C 뒷면에 스몰 c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몇 가지나 가능하겠느냐, 뒷면을 채워 넣는 방법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A의 뒷면에 적힐 수 있는 건 B 아니면 C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B라는 걸 적었으니까 이제 A와 C를 적으면 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C고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이 자리에 오면 C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C 뒷면에 C가 적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A 뒷면에 C가 적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건 B하고 C입니다. 근데 B는 이 자리엔 못 오죠. 왜냐하면 B 뒷면에 B를 적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B가 여기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A는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CA로 순서대로 적거나 아니면 CAB 순서로 적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나열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해 보는 거, 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를 뭐를 그린다라고 한다 하면 수형도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이란 뜻이고요. 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 모양의 그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나무 모양의 그림이다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각각 몇 가지가 되는지를 하나씩 다 세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려주고 각각의 경우를 다 나열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형도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형도를 그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그냥 하나씩 다 나열을 해봤구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하나씩 다 나열을 해봐서 경우의 수를 찾아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정근, 민경, 서윤, 준서 4명의 이름이 각각 적혀있는 공책 4권이 나란히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자, 4명이 공책을 한 권씩 뽑아 가졌을 때 4명 모두 자기 공책이 아닌 것을 가지게 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걸 구해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거 정근은 그냥 정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민경은 민, 서윤은 서, 준서는 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요 밑에다가 이제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져간 공책의 주인을 쓸 건데요. 자, 정근 밑에는 정근이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공책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민경 밑에는 민경이 오면 안 되고, 서윤 밑에는 서윤, 준서 밑에는 준서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근 밑에 올 수 있는 경우는요, 민이 오거나 서가 오거나 그 다음에 준이 오는 이런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 민이 왔기 때문에 요 민 밑에는요, 정이 와도 되고 서가 와도 되고 준이 와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민정이 왔으니까 여기는 서준이 남았으면 여기가 준이고 여기가 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밑엔 자기가 못 오니까요. 그 다음 여기 민과 서가 왔다라고 한다면 남은 건 정과 준인데, 그러면 준이 여기 와야 되고 정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준 밑에 준이 안 오게 되겠죠. 그 다음 민과 준이 여기 왔다면 남은 건 정과 서인데, 그러면 정이 여기 와야 되고 서가 여기 와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공책을 가져간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맨 앞에 서가 오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 서가 왔으니까 민 아래에는 누가 올 수가 있냐 하면, 자, 민 아래에는 정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민은 못 옵니다. 민 밑에는. 그러면 서정이 왔을 때 남은 건 민과 준인데 당연히 준이 여기 와야 되고 민이 여기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요렇게 준이 왔으면 서준이 왔으니까 남은 건 정민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정민 요렇게 와도 되고요, 민정 요렇게 와도 됩니다.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준이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자, 민 밑에는 역시 정과 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은 못 오죠. 그럼 여기가 준, 정이 왔으니까 이젠 민서가 남았는데, 자,
서 밑엔 선이 못 오니까 민, 그 다음에 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준서가 왔다면 민정이 남는데 그러면 여기는 민정이 와도 되고 정민이 와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뭘 그린 거랑 똑같아요. 수영도를 그려본 겁니다. 예, 가능한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나열을 해봤죠. 그죠? 그래서 빠짐없이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유제 3-2번 보겠습니다. 3개의 사물함 중에서 1학기에 두 학생 A, B가 각각 1개의 사물함을 사용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두 학생 A, B 모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물함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의 수가 뭐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사물함의 번호를 1, 2, 3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럼 사물함은 3개가 있는데, 자, 1학기에 1번을 A가 썼고 2번을 B가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때 이제 사물함을 바꿀 건데 A와 B는요, 자기가 썼던 사물함을 안 쓴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A가 쓸 수 있는 건 2번 사물함 아니면 3번 사물함이 됩니다. 그러면 A가 2번 사물함을 썼을 때 B는요, 1번 사물함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B가 어느 사물함을 쓸 수도 있어요. A가 여기를 썼을 때 B는 요 3번 사물함을 써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만약에 A가 3번 사물함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B는 2번 사물함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학기 때 썼던 사물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B는 1번 사물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수영도를 그린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경우의 수가 뭔지 살펴봤고요. 경우의 수와 관련된 예제들 몇 가지를 풀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수영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영도라는 것은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서 써봤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써본 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면 그게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